자, 이종복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하고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은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신 이 영상이 기법 설명이 만약에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혹은 소외받지 않을 방법,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이종복 스타일인데, 그러면은 좀 제목 갖고 좀 저기 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좀 종목도 좀 얘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줄이니 영상이 들어가면 좋은데, 편집자한테 한번 내가 물어봐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줄이니 영상을 또 드릴게요. 원래 이 내용은 줄이니 영상하고 이게 같이 얘기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할인 이벤트도 했고, 사실 회원 모집할 만큼 했고, 온라인 강좌도 했고,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싶지만 장이 좋은데 쉴 수는 없고, 소외받은 사람들 소외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내가 가이드라인은 좀 한번 주고 싶어서 영상을 주는 거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요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강한 주식과 급등주를 구분할 줄 압니까? 주식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한 주식, 급등주, 이걸 같은 이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종복은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나의 슬로건이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종복 슬로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선수는 실전이다, 실전은 타이밍이다, 주도주 위주의 추세매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3대 슬로건이거든요. 이종복이의 슬로건, 그게 어떤 전문가의 슬로건이라 하면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끔 가다가 증권 텔레비나 아니면 유튜브 보다 보면 무슨 매매의 달인, 무슨 뭐뭐뭐의 대가, 이런 얘기 쓰는 애들은 근거 없는 얘기고, 이 초보자들아, 이종복은 이종복이야. 이 바닥에서 20년을 넘게 천하를 호령했다고.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들어도 나는 그 사람을 금방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종복이가 급등주, 폭등주, 대박, 초대박 이런 얘기를 글로서 영상을 뜨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죠. 말을 할 때 이번에 회원가입한 사람들 초대박이야, 이번에 회원들 다 대박 터졌어, 이런 얘기를 말로는 해도 내가 글로다가 그런 걸 유도하지 않죠, 여러분. 유튜브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말과 글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말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돼. 말은 그냥 한번 뱉어놓고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좀 심신미약 상태여서 아니면 하면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돼. 근데 글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떻게 글을 그렇게 또박또박 쓸 수가 있어? 불가능이지. 이해가 됩니까? 말과 글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되게 많이 얘기해준다. 그래서 결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장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면, 이번 장의 핵심은 강한 주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번 장의 핵심은 강한 주식이 되는 거냐면, 종합이, 보세요, 여러분. 종합이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한 상태에서, 그죠? 종합이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한 상태에서 쉬고 있었는데, 막판에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시켰던 주범이 대형주였고, 대형주들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면 종합은 계속 폭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스닥이 그 시점에서 꺾였죠. 특정 시점에서 꺾였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특정 시점에서 조정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보세요. 나스닥이 2월 중순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되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서 만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필두로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다면 항생, 중국, 나스닥 등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그들이 쉬는데 쉴 때 종합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매수세가 약하거나 추세가 깨진 주식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매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강한 주식은 이익이 나고 있거나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고 그쪽에 매수세가 쏠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나 경계 매물을 다른 대기 매수세가 그걸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수록 강한 주식이 더 강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시장 판단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때문에 미국장이 조정받고 중국장이 조정받았어요, 여러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발될 우려. 바이든 정권에서 제재 얘기를 자주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애플과 테슬라 리스크였죠, 여러분. 그죠? 한 수 알려준 거요. 비트코인 관련주 쪽이 급등주고,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한미반도체인데, 이제 여기에 결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 반도체가 무슨 반도체,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자동차 생산 차질까지 가죠. 그죠? D램은 D램대로다가 움직이지만은 D램 이외,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모든 거,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여러분. 결국 그게 차량용 반도체도 그거하고 이치가 같은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한미반도체라는 주식을 보면 단 한 번도 60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가면서 3월 초순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 정도의 고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 정도의. 근데 얘가 요때 요렇게 고비에서 흐를 때 이걸 대신했던 주식들, 뭐 일종의 뭐 테스도 있었고, 뭐 원익 QNC, 뭐 하나머티리얼, 그죠? 막 이런 종목들이 그걸 대신해 줬죠. 그리고 얘들이 다시 좀 쉬려고 하는 타이밍에 뭐 원익 IPS 막 이런 종목들이 또 받쳐줬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때 분석해 줄 때 유니셈도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유니셈 같은 주식은 60일선 쪽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반도체 섹터가, IT 섹터가 저 당시에는 정말 강했고, 이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식으로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움직인 게 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세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캔들거리랑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마디 비율 갖고 온라인 강좌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초였고 거기가 출발이었던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3월 말 때 내가 2호 테크닉스는 비록 추천을 못했지만은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걸 마지막 화면에 놓겠다라고 해서 3월 16일 날 유튜브에 영상까지 따로 놨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더 올라갔습니다. 단기의 목표치가 얼추 찬 단점이 있고 가격 법칙에 입각하면 15만원 부근 가면은 부딪히겠네. 근데 3만원대에서 12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온 주식이 8만원대까지 밀린 다음에 짝꿍댕이 이중바닥으로 이 고점을 넘었으면 이거의 마디가 열려버린 거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장이 무너지고 종목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 이호 테크닉스 딱 보면 나는 안 봐도 알겠구만. 월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 나옵니다, 이런 주식. 이렇게 종목들이 기똥차게 올라간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격도 없죠, 여러분.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최근 전기차 섹터들 중에 요새는 조금 반등은 나오는데
저 당시에 일진머트리얼이나 얘네들이 뒤늦게 폭등을 했죠. 뒤늦게 폭등을 한 상태에서 가격이 급하게 떨궈져 내려오니까, 그죠?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소외를 받을 수가 있지. 근데 지금도 보면 가는 각도 가파르게 가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주식은 쫓아 들어가면 물리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한번 눌린다. 한번 눌리게 되면 1차 상승마디가 워낙 컸고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가다가 눌리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장이 또 좋아질 것 같을 때는 고점을 넘어가겠고, 장이 흐지부지해지면 밑으로 밀려 내려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장이 흐지부지하기 전에 얘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올라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매물을 안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치만 어쨌든 간에 전기차 섹터가 저 당시에 약했고, 자, KMW, RFHIC, 사실 RFHIC보다는 KMW 설명을 하는 게 맞아. 다른 주식들은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다 신고가를 갈아치웠거나 급등을 했는데, 화이브지만큼은 신고가를 갈아치우지 못했어요. 그 초강세장에서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건 그만큼 약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거래량 패턴을 보셔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주식을 어떻게 찾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장에서 소외받는 분들, 소외받지 않으려면 지금도 안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미반도체 쪽을 따라 들어가면 좀 그런데,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테스 참 좋게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주식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나올 수 있어도. 그리고 테크잉 알죠, 여러분? 테크잉 요새 좀 움직이죠. 근데 아직도 거래가 부족해요. 이런 주식 눌릴 때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PSK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 거래가 터지면. 근데 PSK도 지금 따라가면 적산병이니까, 적산병은 뭘 기다려라? 적산병은 눌림목을 기다려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소외받은 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IT를 노리되 꼭대기로 급등해 있는 주식들은 안 돼요, 여러분. 어버버 반도체 정도는 아직 고점을 못 넘어가 있죠, 여러분. 근데 6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12,500원 정도 네크 보면 되겠는데, 이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텐데, 이거. 근데 어쨌든 내가 뭐 그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뭐 좌우당간 지금 장에서 소외를 안 받으려면 일단 IT 섹터의 비메모리 쪽, 그죠? 그 다음에 OLED 쪽은 OLED하고 이쪽은 조금 급등주가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첫 번째 영상에 보면은 오디텍이라는 주식을 내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 오디텍도 이 종목이가 작년 연말 연초서부터 3월달까지 이 주식 내가 회원들한테 가끔 자주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은 급등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급등주. 그러니까 강한 주식의 의미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주식을 강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자형 패턴주나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20과 60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주식을 급등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쪽은 이 과정을 3번 겪은 거예요, 여러분. 3번 겪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추격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주 얘기하는 종목 중에 유비벨룩스하고 인포뱅크하고 에이테크 알죠? 유비벨룩스 같은 주식이 강한 주식, 여러분. 이 주식은 추세가 60 타고 계속 올라가죠. 근데 과거에는 거래가 엄청나게 들쭉날쭉해서 N자형 패턴으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과거처럼 폭등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잘 가죠. 자, 인포뱅크가 패턴주, 얘는 60을 한번 깼죠, 여러분. 60을 깬 상태에서 밑에서 비리비리하게 움직일 때는 가면 거래가 실리면 N자형으로 급등을 하는 거고,
이런 주식이 추세 상승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 자, 에이테크 솔루션도 보시면은 이 주식 보세요. 움직인 게 없죠. 여기서가 이런 걸 우리가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걸 우리가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급등주. 급등주는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을 잘 보면서 매집한 세력들이 팔지 않은 걸 확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밀릴 때 주워 놓으면 돈이 됩니다. 근데 추세 상승하는 주식들은 반드시 실적이 겸비가 돼서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움직여야 그 주식이 강한 주식이 돼갖고 레간 제형으로 잘 가는 거야. 그리고 급등주는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면 물려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장 대응을 하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삼성중공업이 또 올라가죠. 요런 게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패턴주 급등주. 단기간에 N자형으로 급등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대형 주권이나 물량이 되는 주식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할 때 따라 붙으면 물려요. 조정받을 때 사야 물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포스코 같은 거 이런 게 강한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포스코도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단기간에 급등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다시 20에서 60 쪽으로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형주 이런 업종의 대표주들은 20, 60 타고 움직일 때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게 돈 벌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장에서 소외받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올라가는데 이런 건 이제 지금은 폭등을 하고 있죠. 단계가 아까 보세요. 오르고 옆으로 기고 오르고 옆으로 기고 오르고 옆으로 기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급등했을 때 따라붙으면 몇 개월을 고생시키더니 또 급등했다가 따라붙으면 몇 개월 고생시키고 또 급등하고. 그죠?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번 장에서 소외받은 분들 지금 얘기의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첫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 패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강한 주식과 급등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고 자율주행 쪽이고 뭐 전기차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 뭐 자율주행 쪽, 시스템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는 강한 주식 쪽이 될 수 있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눌리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주하고 이쪽은 주도주가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녹십자 알죠? 이미 꺾여 있잖아. 봐봐.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아까 SBI 인베스트 올라가다 하고 막 이거 봤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과거에 2020년 연말에서 연초까지의 제약주의 흐름과 유사한 거야. 고점에서 무르면 안 됩니다. 저점으로 밀렸을 때 저점 매수를 하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나는 그쪽은 권장해주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제약주를 보시면은 꺾여 있죠. 주도주 군단이 60일선 아래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순간에 패턴이 만들어져서 이중바닥형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아서 순환매를 노리는 급등 패턴으로 먹어야지 되는 쪽이 되는 거고, 자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60일선 한번 뚫었다가 차익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지. 근데 가끔 이렇게 셀리버리 같은 주식, 셀리드나 여기 보면 엔지캠 같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는 주식은 덜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약주 섹터는 순환매를 노리면 되는 거야. 이건 추천주 아니야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충분히 넘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한 25분 된 것 같은데 방송 내용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 또 얘기 못했네. 한번 보세요. 나는 날짜별로 보세요. 이게 원래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 2월달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러분. 2월달에 보면 이 종목이 2월달에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는 추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석 다 들어가 있어요. 갤럭시아 머트리얼 다날서부터 추천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저 당시에 추천했던 탑엔지니어링은 지금 안 팔았으면 손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구간별로 주도주는 다 추천해줘요. 갤럭시아 머트리얼 다날 최고의 히트 종목들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뭐야 그거 해인 히토류주. 나는 이때도 계속 보세요. 얘네들이 급등을 하고 날라갔어야 되는데 세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쪽 종목 추천해 준 겁니다. 이게 이 종목이 2월달에 추천 종목들 2월달에 추천한 종목들의 퀄리티들입니다. 보면은 좀 작고 약하죠. 여기 삼익 LMS도 저 당시에 추천했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은 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추천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시점에서 추천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갤럭시아 머티리얼 초대박이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자, 다날 초대박 맞죠? 자, 해인 중대박 맞죠? 봐봐, 이럴 때 이 종목은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나는 급등에 있을 때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매집시켜 놓고 급등 직전에 추천하고 그거 날라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봐라 초대박 맞지? 이번에 회원가입했으면 초대박이고 어쩌고저쩌고 보면 그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고 결과가 초대박인 걸 설명한다고 대박 초대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잖아. 봐봐. 맞죠 여러분? 자, 근데 요새 내가 저 주식들 날라간 거 갖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 2월달 추천주가 저 수준이고 이거 3월달 추천주야 여러분. 3월달 시점에서가 이제 정통 주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현대사료도 들어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 테크윙서부터 이제 그죠? 에이테크, 뭐 테크잉,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아시겠어요? 3월 중순 타이밍. 대우조선해양서부터 조선주 막 이런 종목들이 저 때부터 추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최근에 인포뱅크가 이제 4월 달 쪽으로 왔을 때 보시면은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인포뱅크가 뭐 제2의 뭐 블록체인처럼 움직일 수 있네 뭐 어쩌고저쩌고 블록체인 관련주도 추천한 거 보여줘야지 되는데 자 이게 4월 1일날 인포뱅크 없는 사람들 현재가 내외 매수 테크잉도 좋아지고 있으면 뭐 우리산업 급등 보면은 3월달 4월달로 가면서는 잡주가 별로 없죠. 이 시장에 따라 이 종목은 추천 종목의 어떤 퀄리티와 이게 바뀐다는 얘기 분명히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파인디지털 같은 거는 파인디지털 무조건 더 사도 되는 주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종목을 추천해주고 진단해준 종목은 자랑도 안합니다. 이거 4월 1일이에요 파인디지털이 언제 이 봐봐요 여러분. 4월 1일날 뭐 무조건 더 사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점을 보면 이중바닥형이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건 순환매를 예측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인포뱅크도 순환매 예측한 거지. 여러분들 알죠? 내가 순환매 예측하면서 추천해준 성창오토도 이게 뭐 세게는 안 가도 소외는 안 받잖아. 이거 9,000원 선 초반에 주셨으면 이것도 한 10% 나오는 거야? 다르죠? 종목이 다르잖아. 테스,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이런 주식은 주도주 군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으로 쭉 끌고 가는 아시겠어요? 중간중간에 순환매를 예측하면 N자형 패턴으로 매매 포인트 그 다음에 나중에 급등할 만한 주식을 예측해서 미리 선취매 이렇게만 해도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거지. 자 대우조선해양 여러분들 성광밴드도 요새 좀 움직였어요? 하이로코리아도 요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봐봐. 저런 종목에 치여가지고 이거 다 결과론. 지금 이런 주식을 또 찾았고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신규적으로 또 종목을 계속 찾아서 추천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있다. 아시겠어요? 4월 11일 12일날 야간 강연방송 예정되어 있다. 정통 주식들 몇 개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삼화전기 지금 더 올라갔어 여러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날, 뭐 갤럭시아 머티리얼, 뭐 해인,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라온 CQ 초대박 난 거 알죠 여러분? 이거 내가 3월 초에 요번에 회원가입한 사람들한테 이거 포트폴리오로 추천했더니 5분 만에 막 10몇 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고 하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만 주워놨어도 초대박이잖아 여러분. 맞죠? 이런 주식은 얘기도 안하고 있잖아 지금. 지니언스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추천해줬더니 날라갔는데 거래량도 없어서 부끄럽다라고 했죠? 20, 60 쪽으로 왔을 때 주웠으면 또 10% 이상 수익 또 나는 거야. 이런데 어떻게 소외를 받냐고. 비중 조절을 못하거나 주도주를 파악을 못하거나 강한 주식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시겠어요? 영상 이걸로 여기 넣으면 안되지. 한미반도체가 이토마토 사람들 이종복이가 2019년도부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넘버원으로 동부 하이텍이고 그죠? 중가주 저가주로 싸구려 주식 좋아하면 한미반도체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거품 물어줬던 주식들이라는 거 유튜브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자랑도 안 하잖아. 아시겠어요? 엄청난 장인 겁니다. 지금 장이 이런 장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한번 잘 참고해서 수익을 내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